10년이면 너무 길다고? 전 세계 산림청 대표들이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지구 육지의 40%가 사막으로 변하고 있고 매년 수백만 명이 환경 난민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누가 한국을 빨리빨리 나라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빠르게 달리지만 진짜 성과를 위해서라면 10년도 기다릴 줄 아는 민족입니다. 오랜 인내와 인고의 시간을 견디며 결국 해내는 것. 그것이 진짜 대한민국입니다. 한국은 왜 홀로 불가능한 도전을 시작했을까요? 그 답은 영하 30도, 몽골 사막과 눈물 흘리던 유목민 가족들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세계를 구한 10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셀리입니다. 미국 CNN 산림청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가슴을 정말 뜨겁게 만든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이란 조그만한 나라에 자기 확신과 진심으로 가득 차 눈빛부터 뜨거웠던 그 땅땅한 한국 아저씨가 주인공이죠. 자, 이제 10년 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2010년 겨울, 스위스 제네바. UN 본부 회의장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전 세계 산림청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거든요.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회의 주제는 단 하나였어요. 바로 사막화와 황사, 그리고 미세먼지였습니다. 당시 전 세계가 이 문제로 꼴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봄만 되면 누런 모래바람이 아시아 전역을 뒤덮었고 유럽과 미국까지 영향을 받기 시작했죠. 지구 육지의 40%가 이미 사막화되었거나 진행 중이라는 보고서가 발표됐을 때 회의장이 술렁거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한국 산림청의 박찬흠 부장이었어요. 키가 크지도 않았고 목소리가 특별히 우렁차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달랐어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그가 말했습니다. 몽골의 사막화는 지구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어요. 이것은 몽골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미세먼지와 황사를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했죠.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약 10년간 집중적으로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요. 회의장이 순식간에 웅성거렸습니다. 미국 대표가 가장 먼저 손을 들었어요. 10년이라니 너무 긴 시간 아니냐는 거였죠. 더 빠른 방안은 없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독일 대표도 거들었어요. 예산 문제도 있지만 10년은 정치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프랑스 대표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단기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술적 해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죠. 중국 대표도 고개를 저었고 일본 대표도 회의적인 표정이었습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빠른 해결책만을 요구했어요. 저 역시 솔직히 말씀드리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가지 프로젝트에 매달린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정권도 바뀌고 정책도 바뀌는데 말이죠. 하지만 박찬흠 부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어요. 나무는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는다고요. 숲은 조급함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죠. 다른 나라들이 동참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만이라도 이 일을 시작하겠다고요. 회의장은 냉담했습니다. 몇몇 대표들은 코웃음까지 쳤어요.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박 부장의 외로운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하지만 그의 어깨는 조금도 축 처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꼿꼿했죠. 회의는 결국 아무런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각국은 자국으로 돌아갔고 대부분은 이 문제를 잊어버렸죠. 하지만 박찬흠 부장은 달랐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간 그는 곧바로 대통령을 찾아갔다고 들었어요. 10년입니다. 10년만 저희를 믿어달라고 했답니다. 우리 아이들과 손주들을 위한 투자라고 설득했죠. 그리고 기적처럼 대통령이 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해 봄, 대한민국과 몽골은 역사적인 협약을 맺었습니다. 한마이너스몽 그린벨트 조림 사업이 시작된 거예요.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한국은 묵묵히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이라는 긴 여정의 첫걸음을 내디뎠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시간 몽골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요? 한반도의 7배나 되는 넓은 땅, 몽골. 드넓은 초원을 달리는 말대와 양떼를 떠올리시죠? 하지만 제가 본 몽골은 달랐습니다. 아니, 달라져 버렸다고 해야 맞겠네요. 2000년대 초반, 그리고 2010년. 두 번에 걸친 재앙이 몽골을 덮쳤습니다. 폭설과 한파였어요. 몽골 사람들은 이걸 조드라고 부른답니다. 하늘이 내린 형벌이라는 뜻이죠. 영하 40도를 넘나드는 추위가 몇 달씩 계속됐습니다. 눈은 허리까지 쌓였고 가축들은 풀을 찾지 못해 하나둘 쓰러져 갔어요. 유목민의 25%가 가축을 모두 잃었습니다. 대대로 이어온 삶의 방식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예요. 가축을 잃은 유목민들은 더 이상 초원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수도 울란바토르였습니다. 일자리라도 찾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도시는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울란바토르 외곽, 게르촌이라 불리는 곳. 저는 그곳을 직접 가봤습니다. 솔직히 충격이었어요. 난방시설이 없었습니다. 상하수도도 없었죠. 겨울이면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데 말이에요. 좁은 게르 안에서 할머니 한 분이 손주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3살배기부터 8살까지 아이들 넷이었어요. 엄마 아빠는 어디 갔느냐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돈 벌러 멀리 갔다고,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고 하셨어요. 아이들 손은 꽁꽁 얼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겨울옷도 없었거든요. 할머니는 석탄 몇 덩이를 아껴 쓰며 추위를 견디고 계셨어요. 하루 세 끼를 챙겨 먹는 건 사치였습니다.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만두 같은 음식 하나로 하루를 버티는 날이 많았다고 했어요. 물을 길어오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우물까지 걸어서 30분이 걸렸거든요. 할머니 혼자서 양동이 2개를 메고 왕복하셨어요. 겨울이면 얼음을 깨서 녹여야 했고요. 정부는 도움을 주고 싶어도 여력이 없었습니다. 수만 명의 환경 난민이 하루아침에 생겨났으니까요. 게르촌은 점점 커져갔고 사람들의 삶은 더 궁핍해져만 갔습니다.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났지만 대부분 돌아왔습니다. 일자리가 없었거든요. 다시 게르촌으로 돌아와 하루하루를 버티는 수밖에 없었어요. 희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난 한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은 유목민으로 태어나 말 타는 법을 배웠지 공장에서 일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고요. 초원에서는 누구보다 당당했던 사람이 도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고 했어요. 아이들은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등록금도 문제였지만 겨울옷과 신발이 없었거든요. 영하 30도의 추위 속에서 맨발로 걸어갈 순 없으니까요. 그렇게 아이들은 게르 안에만 웅크리고 있어야 했습니다. 사막화는 계속 진행됐습니다. 호수는 말라갔고 풀은 자라지 않았어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초원은 이미 모래땅으로 변해버렸으니까요. 여러분, 삶의 터전을 잃는다는 게 이런 거였습니다. 단순히 집을 잃는 게 아니에요. 대대로 이어온 삶의 방식, 정체성, 자부심까지 모두 잃어버리는 거였죠.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뭘까? 돈일까요? 물론 당장은 필요하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다시 살아갈 이유, 희망이었습니다. 바로 그 희망이 곧 한국에서 찾아올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10년이 흘러 세계를 놀라게 한 결과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짐작가시죠, 여러분? 2024년 가을, 저는 제 사무실에서 한 통의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국제환경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였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 미세먼지 및 황사 발생률 분석이었거든요.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큼지막하게 적힌 숫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52%. 지난 10년간 전 세계 미세먼지와 황사가 절반 이상 감소했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2010년 한 해 동안 17번이나 발생했던 황사가 2024년에는 단 3번으로 줄었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보고서는 이 놀라운 변화의 원인을 분석하고 있었거든요.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몽골 고비 사막 인근에 조성된 대규모 숲 때문이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숲을 만든 나라가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10년 전 제네바 회의장이 떠올랐습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자리. 박찬흠 부장의 외로운 뒷모습이 생각났어요. 그가 옳았던 겁니다. 다음 날 CNN 본사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소식을 일면 톱으로 다뤄야 한다는 거였죠. BBC도 움직였고 뉴욕타임스도 특집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이 이야기에 주목했어요. 헤드라인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10년 프로젝트가 지구를 구했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으니까요. 유럽의 주요 일간지들도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르몽드는 한국의 선견지명, 세계의 교훈을 주다라는 제목을 뽑았어요. 독일 슈피겔은 10년을 기다린 나라의 승리라고 썼고요. 아시아는 더 뜨거웠습니다. 중국 인민일보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이 해낸 일이라고요. 일본 아사히 신문은 사설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한국의 끈기라는 글을 실었습니다. 몽골은 국가 차원에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성명을 발표했어요. 한국이 몽골에 새로운 미래를 선물했다고,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해 12월 유엔 본부에서 특별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유엔 환경운동가상 시상식이었어요. 저도 참석했습니다. 수상자는 당연히 박찬흠 부장이었죠. 단상에 오른 그는 10년 전보다 머리가 많이 휘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뜨거웠어요. 트로피를 받아든 그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5분이 넘도록 박수가 이어졌어요. 10년 전 그 회의장에서 코웃음 쳤던 대표들도 모두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저도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박 부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상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10년간 묵묵히 나무를 심어준 모든 분들의 것이라고 했어요. 한국의 봉사자들, 몽골의 주민들, 그리고 믿고 기다려준 두 나라 국민들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세상은 빠른 것만 원하지만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천천히 만들어진다고요. 나무가 그랬고 숲이 그랬듯이 말이죠. 회의장이 다시 한번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10년 전 제네바에서 우리가 틀렸다는 걸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믿음과 끈기만 있다면 가능하다는 걸 한국이 증명해낸 거였습니다. 각국 대표들이 박 부장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어떻게 10년을 버틸 수 있었느냐고, 어떻게 국민을 설득했느냐고 물었어요. 자기 나라에서도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경험을 배우겠다는 나라들이 줄을 섰습니다. 미국도, 독일도, 중국도, 일본도 모두 한국에 손을 내밀었어요. 10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죠. 전 세계가 한국을 주목했습니다. 조그만한 나라가 해낸 기적을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고요.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라고 말이죠. 저는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정말 사막이 숲으로 변했는지 말이에요. 2024년 봄, 저는 몽골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CNN 취재팀과 함께였죠. 울란바토르 공항에서 차로 1시간을 달렸어요. 에르덴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여전히 황량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모래벌판이었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정말 이곳에 숲이 있을까?
그런데 갑자기 운전기사가 차를 세웠습니다. 저기를 보라는 거였어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광경에 말을 잃었습니다. 초록이었습니다. 끝없는 초록이 펼쳐져 있었어요. 10m가 넘게 자란 나무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들이 반짝였어요. 사막 한가운데서 본 기적이었습니다. 3,000헥타르. 여의도의 10배가 넘는 땅이 숲으로 변해 있었어요. 10년 전 이곳은 모래 땅이었다고 했습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았던 곳이라고요. 저는 숲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밑에서 풀이 부서지는 소리가 났어요. 나무 사이사이로 작은 꽃들도 피어 있었습니다. 새소리도 들렸죠. 몇십 년 만에 이곳으로 돌아온 새들이라고 했어요. 나무 한 그루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굵은 줄기를 손으로 만져봤어요. 거칠고 단단했습니다. 이 나무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견뎌냈을까요? 혹독한 추위와 모래바람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자라났을 거예요. 안내를 맡은 한국인 활동가가 설명해줬습니다. 처음 심었을 때 이 나무는 겨우 한 뼘 크기였대요. 물을 주고 또 주고, 겨울엔 보온재로 감싸주고, 여름엔 그늘막을 쳐주고. 그렇게 10년을 돌봤다고 했어요. 숲 한가운데 작은 광장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줬습니다. 한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힘이 있었어요. 통역을 통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0년 전 이곳에 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대요. 갈 곳도 없고 할 일도 없었다고 했어요.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다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와서 나무를 심자고 했답니다. 처음엔 믿을 수 없었대요. 사람 먹을 물도 부족한데 나무에 물을 준다니 말이에요. 하지만 그분들이 먼저 시작했답니다. 더운 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매일 나와서 나무를 돌봤다고 했어요. 할머니도 조금씩 돕기 시작했답니다. 물을 나르고 풀을 뽑고 구덩이를 팠어요. 돈을 받아서가 아니었대요. 그냥 하다 보니 정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3년째 되던 해봄, 작은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났대요. 초록색 잎이 펼쳐지는 걸 보는 순간 눈물이 났다고 했어요. 살아있다는 게 느껴졌다고, 나무도 자기도 말이죠. 젊은 엄마도 다가왔습니다.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생후 석 달쯤 돼 보였습니다. 엄마가 말했어요. 이 아이는 숲이 있는 세상에서 태어났다고요. 자기는 평생 모래밭만 봤는데 아이는 나무 그늘 아래서 자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 아저씨가 자랑스럽게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저 나무는 자기가 심은 거라고요. 5년 전 봄에 손바닥만 했던 모종이 이제는 저렇게 컸다며 웃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 숲이 당신들에게 어떤 의미냐고요.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이 숲이 우리에게 삶을 돌려줬다고요. 단순히 일자리나 소득만이 아니라고 했어요.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준 거라고,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엔 아침에 눈 뜨는 게 두려웠대요. 오늘도 또 버텨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고요. 하지만 지금은 다르답니다. 나무들이 잘 자랐는지 보고 싶어서 아침이 기다려진다고 했어요. 저는 숲을 한 바퀴 돌아봤습니다. 곳곳에서 사람들이 나무를 돌보고 있었어요. 물을 주고 가지를 다듬고 풀을 뽑는 모습들이었죠.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한국인 활동가가 말했습니다. 이제 이 숲은 주민들 스스로 가꾸고 있다고요. 한국 사람들은 이제 뒤에서 지켜볼 뿐이라고 했어요. 진짜 주인은 몽골 사람들이라고 말이죠.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석양이 숲을 비췄어요. 나뭇잎들이 황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카메라에 담았어요. 10년 전 아무도 믿지 않았던 꿈이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막이 숲이 되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제대로 알려야겠다고요.
그래서 CNN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10년의 기적 마이너스 한국이 세계에 준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기적 같은 숲이 처음부터 순조롭게 만들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1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2010년 여름, 한국에서 온 봉사단이 처음 에르덴에 도착했습니다. 20명 남짓한 사람들이었어요. 젊은이도 있었고 중년도 있었습니다. 모두 자원에서 온 사람들이었죠. 트럭에 가득 실린 건 모종이었습니다. 작은 나무들이 빽빽이 담겨 있었어요. 그걸 보고 현지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궁금했던 거죠. 저 사람들이 뭘 하려는 건지 말이에요. 봉사단 리더가 통역을 통해 설명했습니다. 이곳에 나무를 심어 숲을 만들겠다고요. 사막화를 막고 주민들의 삶을 되찾아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곧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났습니다. 한 노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대요. 이 땅에서 나무가 자랄 리 없다고요. 수백 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다고 했답니다. 젊은 남자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사람 먹을 물도 부족한데 나무에 물을 주겠다니 미쳤다고요. 그 물로 아이들이나 먹여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어요. 하지만 봉사단은 다음 날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땅을 팠어요. 돌투성이 땅이었습니다. 삽질 한 번에 돌부터 나왔죠. 손에 물집이 잡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덩이를 파고 모종을 심었어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요. 그리고 물을 줬습니다. 양동이로 일일이 날라서 말이죠. 가장 가까운 우물까지 왕복 1km였어요. 첫 번째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심은 나무의 절반이 죽었어요. 뜨거운 햇볕을 견디지 못한 거였죠. 봉사단원들은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심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영하 30도의 추위였어요. 남은 나무들도 거의 다 얼어 죽었습니다. 봄에 가보니 앙상한 가지만 남아 있었어요. 몽골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봤죠? 안 된다니까요. 하지만 봉사단은 또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방법을 썼어요. 나무 주변에 보온재를 깔았습니다. 여름엔 그늘막을 쳐줬고요. 물 주는 시간도 바꿨어요. 한낮 대신 이른 아침과 저녁에 줬습니다. 2년째가 되자 조금씩 변화가 보였습니다. 몇 그루가 살아남은 거예요.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작았지만 분명한 초록빛이었죠. 한 할머니가 처음으로 다가왔습니다. 물을 한 양동이 가져오셨어요. 나무에 줘보라고 하셨답니다. 봉사단원이 고맙다고 하자 할머니가 말했어요. 그냥 한번 해본 거라고, 기대는 하지 말라고 하셨대요. 하지만 그 다음 날도 할머니가 오셨습니다. 또 물을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엔 할머니의 딸도 함께 왔습니다. 모녀가 함께 나무에 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3년째 되던 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살아남은 나무들이 1m 넘게 자란 거예요. 가지도 뻗고 잎도 무성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주민들의 표정이 달라졌어요. 한 남자가 물었습니다. 자기도 도울 수 있겠느냐고요. 나무 심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봉사단원들이 환하게 웃으며 반겼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구경만 하다가 조금씩 손을 보탰어요. 물을 나르고 풀을 뽑고 구덩이를 팠습니다. 한국 봉사단원 한 명이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가 보여주고 싶었던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다고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믿는 마음이었다고 했습니다. 4년째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나무들이 2m, 3m로 자랐어요. 그 사이로 풀들이 저절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나무가 땅속 깊이 물을 저장해줬거든요. 5년째 새들이 돌아왔습니다. 수십 년 만에 보는 새떼였어요. 나무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주민들이 신기해하며 바라봤어요. 아이들은 새소리를 듣고 깔깔 웃었습니다. 그 즈음 몽골 정부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었으니까요. 다른 지역에서도 요청이 들어왔어요. 우리 마을에도 나무를 심어달라고요. 봉사단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나무가 안 자랄 때가 아니었대요. 사람들의 냉소와 무관심이 더 힘들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럴수록 더 열심히 했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죠. 10년이란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수없이 실패하고 좌절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그루 한 그루 심고 또 심었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냐고 물으면 봉사단원들은 이렇게 대답했대요. 몽골 사람들의 눈을 봤기 때문이라고요. 희망이 없는 눈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눈에 다시 빛을 돌려주고 싶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마침내 사막에 숲이 섰습니다. 조림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주민들이 하나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제 마음에 남는 가족이 있어요. 어머니 바트자르갈 씨와 딸 사란게렐 씨. 두 모녀였습니다.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어머니는 60대 초반, 딸은 30대 후반쯤 돼 보였어요. 이 모녀에게도 사연이 있었습니다. 2009년 겨울 조드가 왔을 때 가족이 키우던 양과 염소를 모두 잃었대요. 200마리가 넘는 가축이었다고 했습니다. 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이었죠. 사위 바트는 일자리를 찾아 중국 국경으로 떠났습니다. 돌아오지 못한 지 벌써 5년째였어요. 가끔 돈을 보내왔지만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였답니다. 모녀와 새 아이는 게르촌에서 근근히 버텨야 했죠. 딸 사라는 한때 교사였대요. 작은 마을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답니다. 하지만 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아이들이 모두 떠났거든요. 사막화로 마을 자체가 사라진 거였죠. 그러던 어느 날 한국 봉사단이 왔습니다. 나무를 심는다고 했어요. 일손이 필요하니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대요. 하지만 달리 할 일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바트자르갈이 먼저 나섰습니다. 양동이를 들고 나무에 물을 주기 시작했어요. 하루 종일 물을 날랐습니다.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어요.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딸 사란도 합류했습니다. 모종을 심고 풀을 뽑았어요. 한여름 뙤약볕 아래서 일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이 박혔죠. 교사 시절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힘들긴 했지만 마음은 편했대요. 가축을 키울 땐 항상 불안했답니다. 언제 또 조드가 올까? 가축이 또 죽으면 어쩌나 걱정뿐이었죠. 하지만 나무를 돌보는 일은 달랐어요. 나무는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정성껏 돌보면 자라주었어요. 조금씩이지만 분명하게 커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힘이 났대요. 3년째 되던 해 봉사단이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짓자고요. 채소를 기르면 주민들의 소득이 늘어날 거라고 했어요. 사란이 손을 들었습니다. 해보고 싶다고 했어요. 어머니도 동의했습니다. 모녀는 비닐하우스 관리를 맡게 됐죠. 한국에서 온 농업 전문가가 가르쳐줬습니다. 오이 심는 법, 토마토 키우는 법, 물 주는 시간까지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사라는 열심히 배웠습니다. 예전에 학생들을 가르치던 것처럼 노트에 꼼꼼히 적었어요. 첫 수확이 있던 날을 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오이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대요. 초록빛 오이를 땄을 때 눈물이 났다고 했어요. 사막에서 채소를 길러낸 거였으니까요. 토마토도 열렸습니다. 상추, 피망, 가지까지 다양한 채소들이 자랐어요.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몽골에서 채소는 비쌌거든요. 수입에 의존했으니까요. 처음 번 돈으로 손주들에게 겨울옷을 사줬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어머니 바트자르갈은 그날 밤 혼자 울었대요. 기쁨의 눈물이었답니다. 그해 겨울 한국 봉사단원들이 김치를 담갔습니다. 모녀도 구경했어요. 신기했대요. 채소를 발효시켜 먹는다니 말이죠. 맛을 봤는데 묘했답니다. 맵고 시큼하고 짰지만 자꾸 먹고 싶어지더래요.
다음해 봄, 사란이 김치를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단원들에게 배웠거든요. 배추 대신 양배추를 썼어요. 몽골에서 구하기 쉬웠으니까요. 마늘, 생강, 고춧가루를 넣었습니다. 처음 만든 김치는 실패했습니다. 너무 짜거나 싱거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번, 20번 시도했어요. 드디어 맛이 났습니다. 시장에 내놨더니 날개 돋친 듯 팔렸어요. 몽골에서 제대로 된 한국 김치를 맛보기 힘들었거든요. 입소문이 났습니다. 사란의 김치는 금방 동이 났죠. 모녀는 점점 바빠졌습니다. 하루 종일 일했어요. 아침엔 나무에 물을 주고, 낮엔 비닐하우스를 돌보고, 저녁엔 김치를 담갔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대요. 제가 물었습니다. 예전 유목 생활이 그립지 않으냐고요. 어머니 바트자르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축을 키울 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했어요. 그때는 자연에 의지했지만 지금은 스스로 만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게 다르다고요. 딸 사란도 덧붙였습니다. 나무를 보며 배웠대요. 천천히 자라도 괜찮다는 걸요. 꾸준히 하면 언젠가 숲이 된다는 걸 말이죠. 모녀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다른 주민들을 가르쳐요. 비닐하우스 관리법, 김치 담그는 법을 알려줍니다. 마을의 선생님이 된 거죠. 작년에 손주 중 막내가 고등학교에 입학했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 학교였어요. 기숙사비까지 낼 수 있었대요. 비닐하우스와 김치 덕분이었죠. 어머니 바트자르갈이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나무만 심어준 게 아니라고요. 희망을 심어줬다고, 다시 살아갈 이유를 줬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진짜 기적은 숲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다시 꿈꾸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숲이 자라면서 마을 전체가 달라졌습니다. 에르덴 조림장 한편에 작은 건물이 하나 생겼어요. 도서관이었습니다. 한국 봉사단과 주민들이 함께 지었죠. 책장엔 환경 관련 책들이 가득했어요. 몽골어로 번역된 책들이었습니다. 방과 후면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책을 읽고 그림을 그렸어요. 한국 단원들이 환경 교육을 했습니다. 나무가 왜 중요한지, 숲이 어떻게 사막화를 막는지 알려줬죠. 10살짜리 소년 바트가 말했습니다. 크면 산림 전문가가 되고 싶대요. 할아버지가 잃어버린 초원을 되찾고 싶다고 했어요. 그 아이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주민들의 소득도 늘어났어요. 비닐하우스에서 나온 채소만 해도 상당했습니다. 김치 판매 수익도 만만치 않았고요. 나무 열매인 차차르간을 수확해 팔기도 했어요. 처음 이 사업이 시작됐을 때 참여한 주민이 2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200명이 넘어요. 모두 안정적인 소득을 얻고 있죠. 더 이상 떠날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마을에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른들이 수다를 떨었어요. 예전처럼 초원에서 가축을 키우는 건 아니지만 나름의 행복을 찾은 거죠. 지역 축제에서 에르덴 주민들은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사막화 방지와 지역 발전에 기여했다는 이유였어요. 상패를 받아든 주민 대표가 말했습니다. 이 상은 한국과 함께 받는 거라고요. 저는 그 모든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위해서였죠. 인터뷰도 많이 했어요. 주민들, 봉사단원들, 그리고 박찬흠 부장까지 말이에요. 박 부장과의 인터뷰는 몽골 숲에서 진행했습니다. 그가 직접 심었다는 나무 앞이었어요. 10년 전 한 뼘이었던 나무가 이제는 그의 키를 훌쩍 넘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10년 전 제네바에서 모두가 반대했을 때 어떤 기분이었냐고요. 박 부장이 잠시 말없이 나무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외롭긴 했지만 확신이 있었답니다. 이 일이 옳다는 걸 알았다고요. 세상은 빠른 것만 원한다고 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를 요구한다고요. 하지만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천천히 만들어진다고 믿었답니다. 나무가 그렇고 숲이 그렇듯이 말이죠.
그래서 시작했대요. 혼자라도 시작하겠다고 결심했답니다. 다행히 대한민국 정부가 믿어줬고 봉사자들이 함께해줬고 몽골 주민들이 손을 잡아줬다고 했어요. 제가 또 물었습니다. 힘들 때도 많았을 텐데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냐고요. 박 부장이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철학자 스피노자의 말이 있다고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답이었대요. 결과를 걱정하지 않고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라고요. 내일은 내일의 일이고 오늘은 나무를 심는 것에 집중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진짜 영웅은 화려하게 등장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묵묵히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영웅이라고요. 한국 봉사자들도 물을 날라준 몽골 할머니도 모두 영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인터뷰를 들으며 저는 울컥했습니다. 10년 전 회의장에서 제가 했던 생각이 부끄러웠어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은 6개월이 걸렸습니다. 편집실에서 영상을 보며 몇 번이나 눈물을 닦았는지 모릅니다. 황량했던 사막이 초록 숲으로 변하는 장면, 아이들의 웃음소리, 주민들의 행복한 얼굴. 올해 봄 다큐멘터리가 전 세계에 방영됐습니다. 제목은 10년의 기적 마이너스 한국이 세계에 준 선물이었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CNN 시청자 게시판에 댓글이 쏟아졌어요. 감동했다는 말, 한국에 감사하다는 말, 자기 나라에서도 이런 일을 하고 싶다는 말들이었습니다. 유엔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모델로 삼아 다른 나라에도 확산시키고 싶다고요. 한국의 노하우를 공유해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계획이 아니라고요.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 한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세상을 바꾼다고 믿습니다. 몽골의 사막에 핀 기적은 조급함이 아니라 꾸준함이 만든 거였습니다. 10년이란 시간을 믿고 기다린 사람들이 만든 기적이었죠.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시작하면 가능해진다고요. 혼자 시작해도 언젠가 함께하는 사람이 생긴다고요. 한국의 박찬흠 부장과 봉사자들이 그랬듯이 몽골의 바트자르갈 할머니와 사란 씨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10년 전 씨앗은 이제 숲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숲은 계속 자라고 있어요. 더 많은 나무가 심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되찾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전 세계가 한국의 선택을 배우고 있으니까요. 저는 오늘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 그루씩 나무를 심는다면 언젠가 지구 전체가 푸른 숲으로 가득할 거라고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한국은 묵묵히 시작했습니다. 10년이란 긴 시간을 믿었고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었죠. 박찬흠 부장과 대한민국의 선택. 그것은 단순한 용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지혜였어요. 빠른 것보다 옳은 것을 선택한 현명함이었습니다. 조급함이 아닌 꾸준함으로, 말이 아닌 행동으로 세상을 바꾼 나라. 그게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라도 심어졌기를 바랍니다. 인생 다큐를 구독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또 있다면 언제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셀리였습니다.